자,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도 이제 지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얘는 조심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지수함수가 증가함수 형태일 때 y는 ax 제곱에서 얘가 증가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a의 범위가 이제 1보다 클 때겠죠. 그럼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증가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증가함수의 정의인 x값이 더 크면 y값도 더 크다. 이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8보다 크대요. 그럼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 여기 밑이 증가인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함수일 때도 이제 해볼 건데, 감소함수일 때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범위로 따지면 1보단 작아야 되고 지수함수의 정의인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감소함수의 정의는 이제 x값이 더 크면 반대로 y값은 더 작다라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x제곱이 이제 8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인데 얘를 2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맞춰줄 수가 있겠죠. 즉 밑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감소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x가 마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 같은 경우는 지수 방정식과 똑같이 기본으로 보는 유형과 그 다음에 치환을 해서 범위를 이용하는 이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문제 가볼게요. 자, 지수 부등식 파트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러 있습니다. 자, 여기 9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27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린 이거를 3분의 1로 맞춰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지수에 2를 곱해서 4x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해서 3x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밑을 확인해 주시면 감소함수인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4x-2가 3x 플러스 3보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 방정식과 똑같이 밑을 같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5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끝입니다. 자,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다항식이 나왔죠. 자, 그럼 치환을 이용해 줄 겁니다. 그럼 2x 제곱을 k라고 잡았을 때 밑져야 본전인데 부등식에서는 얘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쓰이니까 잘 봐주세요, 이 문제를. 그럼 다시 쓰면요. 자,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 0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럼 사이로 정리니까 2하고 8 사이인데 다 양수인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얘의 역할이 별로 쓰이지가 않는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치환한 거 풀어주시면 이제 2하고 8 사이가 될 건데 2는 2의 1제곱,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고 밑이 전부 다 2인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분의 1x 제곱을 이제 k라고 두겠고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쓸게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6이 0 이하래요. 그럼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k가 자 이제 바로 2하고 8 사이인데 이번엔 k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로 이제 맞춰줘야 돼요.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럼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답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어디서는 지수 방정식하고 푸는 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결정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밑으로 가서 자, 289번, 7번 얘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해가 자, x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개수를 찾으래요. 자, 그럼 ax 제곱을 자, 마찬가지로 k라고 잡고요. 0보다 크다 일단 두겠습니다. 자, 그럼 식 다시 쓰면요. 자, 8k 제곱 그 다음에 2k 빼기 1이 0보다 작다인데 얘는 인수분해 돼요. 4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로 됩니다. 그럼 k가 자 4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요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수직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니까 겹치는 건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수직선을 활용을 해줘야겠죠. 그럼 따라서 자, K라는 친구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제 K의 치환을 풀면요. AX제곱이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될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요. AX제곱은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무조건 치역은 0보다 커요. 즉 y값은 0보다 커요. 그래서 AX제곱이라는 게 0보다 크다라는 건 사실 100%죠. 즉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굳이 얘를 계산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100%이기 때문에 X가 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뒤쪽만 보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X 범위를 만들 때. 그래서 AX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얘가 X가 부등호 방향이 지금 X 범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부등호 방향이 어때요? 그대로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아, 그렇다는 건 이 A는 감소함수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결국 이 2 있잖아요. 이 2가 위에 잠깐 볼까? 우리가 결국 이거 답 낼 때 있잖아요. 요거 예를 들어 이 답을 낸다고 쳐봅시다. 그럼 x가 이제 마이너스 3 감소니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3이 지금 답으로 적히는 과정이 결국 2분의 1 x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3제곱이라 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다는 결국 이 마이너스 3은 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 2 있죠. 이 2는 결국 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a제곱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뿔마 2분의 1이 나올 건데 이제 감소함수니까 그리고 양수니까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x제곱. 이제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분의 1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0보다 크다라고 잡아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17t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니까 1보다 크고 16보다 작다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럼 t가 2분의 1 x제곱이었고 1은 2분의 1의 0제곱이라고 잡아주고 16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감소함수 특성을 이용하여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수, 개수, 세례자고 했으니까 둘 다 는 없을 때는 빼고 한 번 더 빼랬죠. 그래서 3개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요쪽, 요 포인트. 이제 AX제곱이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저 0보다 큰 거는 의미 없다. 그래서 버려버려라. 그래서 버리고 풀어주면 된다. 두 번째, 이제 결국 이 해가 나왔다는 건 이 2는 근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이제 는 처리해서 풀어도 무방하다. 다음, 자, 288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자, 3x제곱 플러스 2가 2 마이너스 1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보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근을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0되게 하는 x를 찾고 얘가 0되게 하는 x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거 지수가 0 돼야 되니까 여기선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선 x가 p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사이로 정리고 p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p 사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도 않겠죠. 따라서
자, 둘이 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한 이 값이 20이기 때문에 p 값은 17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x에 대한 부등식 나와 있고 치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x 제곱을 k라고 치환하고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잠깐 멈춰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세요. 2k 제곱이라고 적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k, 그 다음에 더하기 n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n, 그게 0 이하니까 k가 결국 n은 자연수거든요. 지금 그럼 2분의 1하고 n 사이겠죠. 자, 그럼 치환한 걸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k가 2의 x제곱입니다.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밑을 2로 맞춘다면, 로그 2의 n이라고 둘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n이 될 것이니까. 자,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로그 2n 사이,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 모든 정수 x 개수가 7개래요. 그렇다는 것은, 자, 보시면 수직선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로그 2n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정수를 세면 이제 확실하게 마이너스 1부터 셀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 센겠죠. 그래야지 7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로그 2에는요, 일단 5까지는 3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절대로 6은 세면 안 되겠죠. 6을 세버리면 8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로그 2에는 일단 5보단 커야 되고 6보단 작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는 붙어도 괜찮죠. 이게 빵꾸 메꿔져 있죠. 즉 이 친구가 5여도 괜찮은데 6이면 안 되죠. 그래서 6에는 는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n을 찾아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를 다 붙여줄게요. 그러면 32가 될 거고 얘는 n 될 거고 자리 바뀌죠. 그 다음에 64가 되겠죠. 그럼 자연수 n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최대값은 6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수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하고 뭐 사이로 정리 이런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지수 분동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찾으랍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자, 괄호 1번. 자, 4x제곱 마이너스 이거 식 나와 있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는 k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걸 체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식 다시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둘 수 있겠죠. 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 이렇게 그려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그럼 4 빼기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a가 4보다 커야 되네요, 쌤. 답이 맞겠네요. 봤더니 일단 맞죠. 원래는 맞으면 안 돼요. 이 풀이는 틀린 풀이입니다. 왜냐면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친구는요, x에 대하여예요. 근데 얘는 뭐에 대한? 그쵸? k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k가 0보다 크죠. 즉 0보다 크다라는 k 범위가 모든 실수를 의미하나요? 모든 실수 k인가요? 아니죠. 모든 실수 k이려면 음수도 포함해야 되고 0도 포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할 건데 여기 상수 보이죠? 수투에 걸쳐서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넘기세요. 부등식을 함수로 볼 겁니다. 자, 그럼 는 y 처리해 주시고요. 는 y 처리해 줍시다. 자, 그러면
자, 근이 0하고 4인 거 확인되고 아래로 볼록인 거 확인되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K가 0보다 크다라 돼 있죠. 그럼 요것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그거잖아요. 그럼 K가 0보다 클 때 이 이차함수가 요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의 위치는 여기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는 2고요. 2를 대입해주면요. Y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A라고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A가 4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지금 답은 똑같이 나왔죠. 아, 쌤, 그럼 판별식이 훨씬 쉬우니까 판별식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쌤이.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K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양수로 이제 한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성립하지가 않게 돼요. 고로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바로 2번. 자, 3x 제곱을 k라고 두고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k. 그 다음에 a 빼기 3이 0보다 크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우변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k 제곱 6k가 3-a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림 그려줍시다. 자, 그럼 이제 함수로 바라볼 거라 는 y 해주시고요. 아마 얘도 얘는 아니네요. 자, 여기 근이 마이너스 6이랑 0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아래로 볼록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기 때문에 이쪽으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3-a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는 0이에요. 이게 x축이기 때문에. 그럼 3-a가 0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 친구, 이 3-a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걸쳐도 보시면 포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요 0보다 큽니다. 빨간색은 지금 0보다 커요. 그렇다는 것은 파란색이 0에 걸쳐도 괜찮죠? 그래서 A가 3 이상이 나오게 돼요. 볼래요? 이거 판별식 써면 답 다르게 나와요. 판별식 쓰시면 9 빼기 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나와서 A가 12보다 크다 나옵니다. 틀렸죠? 답은 얘가 맞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실수에 대한 판별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거지 K는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변형 문제로 갈게요. 자, 얘는요. 좀 세팅된 게 다른데요. 2차 부등식 나와 있고 이건 정말로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럼 X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판별식 들어갈게요. 왜냐고 다시 위에는 비교를 해주세요. 얘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얘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를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X는 모든 실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써서 3a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0 곱하기 3a제곱 플러스 1 판별식 쓰면 되겠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되겠죠. 왜냐면 생긴 게 이렇게 생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붕 뜨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9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a제곱 더하기 1 빼기 10 곱하기 3a제곱 빼기 12 0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9a제곱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 곱하기 3a제곱 빼기 9가 0 이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3a제곱을 이제 k라고 치환을 하고 0보다 크다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9가 0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근이 이게 9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활용할 때가 됐네요. 수직선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1, 9 체크하고요. 0보다 크다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9 이하가 됩니다. 자, 치환한 거 풀어야겠죠?
그럼 3의 제곱이 0보다 크고 9는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앞서 설명했죠. 0보다 크다는 이제 100% 맞는 거기 때문에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증가함수기 때문에 분호 방향은 그대로.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위에 문제는 판별식을 안 썼고 아래 문제, 지금 290번은 지금 판별식을 썼습니다. 왜 판별식을 썼고 안 썼고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위의 식은 X에 대하여인데 실제로 푸는 식이 K에 대한 거였습니다. 근데 K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양수만을 언급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함수로 보고 풀었고요. 밑에 문제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봤는데 그 X가 모든 실수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아니죠. 2X를 K제곱으로 치환을 하게 된다, K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얘는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를 넘길 겁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K제곱 마이너스 2AK가 2A 빼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건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왼쪽 거 이제 함수로 봐야겠죠. 는 y 처리하고 는 y 처리할 겁니다. 근데 왼편을 보니까 근이 0하고 2a예요. 아, 근데 2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죠. 2a가 0 이상일 때라고 먼저 해봅시다. 0보다 클 때라 해볼게요. 0보다 클 때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 0이고 2a 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0보다 큰 거니까 이쪽을 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a-3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운데가 a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럼 a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가 당연히 대입을 해야겠죠. 자,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즉 마이너스 a제곱이 2a-3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럼 얘를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a가 0보다 클 때 이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수직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0일 수도 있겠죠. 왜 쌤이 지금 0을 따로 뺐냐면요. 이게 지금 근이 0이 있잖아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접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자, 근데 a가 0이면요. 이거 상수함수 그려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0이거든. 그럼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잖아. 뭐야?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 확인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얘는 오케이 라고만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a가 음수일 때 봅시다. 자, 그럼 2a가 될 거고 0이 될 거예요. 이거 뭐야?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 아래로 볼록 잡아주시고 0보다 클 때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a-3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2a-3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같아도 괜찮죠. 따라서 a가 2분의 3 이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범위가 나왔죠. 수직선을 체크해 주시면요. 0보다 작고요. 2분의 3 이하고요. 그럼 이쪽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가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답 체크합시다. a가 0일 때 괜찮고요. 0하고 1 사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수직선 체크합시다. 0이어도 괜찮고요. 0보다 작아야 되고요. 0하고 1 사이여야 된대요. 최종 체크는 합치는 거예요. 합의 법칙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끝.
조금 빡센 문제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자, 6번. 또 실생활형 나왔어요. 참 귀찮죠. 자, 어느 호수에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A라고 하고요. 수심을 D라고 했을 때 빛의 세기 Y라고 하면요. 다음 식이 성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 초딩 문제로 풀어도 되겠죠. 세기 A, 수심 D, 그리고 수심에서의 세기, 그거를 Y. Y는 A 곱하기 2분의 1, 4분의 D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호수의 빛의 세기, A 말한 거죠. 빛의 세기에서 빛의 세기의 32분의 1이 되는 수심은 몇 미터인지 구하래죠. 그럼 이 소리죠. 지금 얘를, 그러니까 이제 수심이 깊어지면 상식적으로 수심이 깊어지면 빛이 덜 들어오겠죠. 여기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빛을 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한 여쯤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의 빛을 받는데요. 그럼 이게 뿌 타고 갔을 때 이게 100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덜 들어가겠죠. 갑자기 과학 시간이 했는데, 그럼 원래 빛의 세기를 A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빛의 세기는 이 원래 거의 31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깊이를 구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31분의 A는 A 곱하기 2분의 1, 4분의 X제곱이라면 되겠죠. 날라가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에 5제곱이 32분의 1이니까 지수가 5면 됩니다. 그래서 X 20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라 했냐면 이 호수의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가 호수의 빛의 세기가 A가 수면에서 빛의 세기의 25% 이하가 되랍니다. 가가 이제 는을 의미하는 거였죠. 가 이제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 수면에서 잠깐만요. 수면이 A군요. 미안합니다. 가가 이게 Y를 의미하는 거였네요. Y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 25% 이하래요. 그럼 4분의 1에 A겠죠. 25%가 4분의 1이잖아. 이하가 되고 싶대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Y는 이쪽에다가 이제 대입할 겁니다. 자, 그때 수심은 최소 몇 미터인지 구하래요. 그럼 X라고 잡을게요. 아이고, 잠깐 고장났어, 쌤. 잠깐 고장났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그냥 는을, 이게 이하라고는 했지만, 결국 는 푸는 문제거든요. 는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순간 당황했네요. 4분의 1 A는 A 곱하기 2분의 1에 4분의 X제곱. 날라가죠? 그럼 2분의 1에 제곱이 돼야 되니까 2, 즉 X는 8 나오겠죠. 그래서 8m면 된다. 순간 당황했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변형 문제하고 이제 뭐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딩 문제니까 진짜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확인 유지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수지는 125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매년 가치가 20%씩 하락한대요. 그럼 n년이 지났을 때는 1 빼기 100분의 20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죠. 자, 그럼 이게 80만원이 되고 싶대요. 자, 그럼 일단 식을 만들면 125, 그 다음에 0.8의 n제곱이 80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125 나눠주시면요, 25분의 16이 되겠죠. 0.64가 될 겁니다. 따라서 n은 2면 되겠죠. 그리고 64만원 이하가 되고 싶답니다. 그럼 다시 식을 여기 왼쪽에다가 125 곱하기 0.8의 n제곱이 64만원 이하가 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이 125 나눠주면요, 얘가 5분의 4의 세제곱이 돼요. 0.8의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이 3 이하라고 하면 됩니다. 어이구, 여기가 지금 감소함수로 돼 있죠. 0.8, 1보다 작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3 이상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최소 3년은 걸린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모의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초딩 문제로서 식 만들면 금방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수 부등식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